사건의 어떤 내용은 아시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단의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하고 다른 수사기관, 또 다른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또 피해자에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도움이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뭐 한 사람을 망신을 준다거나 또 뭐 제 개인적인 한풀이를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제가 한 개인으로서 그냥 조용히 사는 게 가장 제 자신을 위해서는 행복한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게 한 사람의 가해가 한 사람의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검사들을 절대로 복종하게 하는 수단이 검찰에서는 사무감사와 인사로 악용이 되고 있고요. 성폭력 피해는 은폐하는 것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을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들을 절대 복종하게 하는 수단이 사무감사와 인사라는 규칙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 개인이나 조직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을 괴롭혔는지 잘 정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 내에 만약에 사무감사나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또 어떤 부리에도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검사들의 모습을 국민들이 볼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검찰에서는 이 사무감사와 인사로 검사들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감사와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검찰의 처음에 원칙이었고 가이드라인이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이러한 수사 결과를 사실은 예상이 굉장히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보시면 사무조사단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검찰에서는 제가 검사 조직을 망신을 줬다라고 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들었지만은 저는 검찰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검찰을 사랑했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문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 그냥 조용히 검찰을 그만두고 개인 행복을 찾는 것보다는 검찰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정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마련한 그 조사단을 사무조사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사무조사단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수사 의지도 없었고 수사 능력도 없었고 공정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명칭을 보시면요. 이 부분을 사실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셨을 텐데 수사단이 아니고 조사단이었거든요. 이게 여검사 성추행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되신 명칭입니다. 그러면은 강원랜드 지금 채용부는 수사단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진상규명은 성추행 진상규명조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은 성추행뿐만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명칭에서 결연하게 가이드라인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조사단이 됐던 거고요. 성추행 조사는 제가 고소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추행에만 연구를 두고 수사단이 아닌 조사단을 꾸렸고 이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인사불이익 등의 직권남용 부분을 전혀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사단장은 조희진 조사단장은 사실 초기부터 적정성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이유는 사실 여자 검사들이 이런 성추행 문제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검사 중에서는 사실 제일 큰 어린이를 가지기 때문에 조희진 검사 조사단장을 믿고 의논을 하는 경우가 되게 있었는데요. 오히려 덮고 막말을 하고 그래온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정성의 문제가 되었었고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조희진 단장이 제 사무감사를 결재해서 검찰총장 징계는 아니고요. 이게 경고인데요. 경고에 관여를 하는 사람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조사 마지막까지도 조사 단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은 믿기지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단장을 하는 것은 경찰 자체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이런 조사단장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이 조사 결과를 믿든지 말든지 우리 큰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오만함의 표시가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저희 대리인단에서 사실은 법무부 그 권인숙 위원장을 연담을 했을 때 조사단장을 교체해달라고 이야기를 3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 달 후에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제 유일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혜진 조사단장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외부에 뭐 소방사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어떤 음해를 하고 다니는 것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예단을 그렇게 수사 결과 전에 공표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단 구성이 사실은 부실 수사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이 직권남용 부분은 검찰 최초로 법무부 검찰국을 수사해야 하고 또 고위 검사들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이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검찰국을 잘 알고 특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로 구성을 해서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지 못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이 성폭력, 블랙벨트 검사 등 성폭력 여검사 위주로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이것을 구성할 때부터 우리는 성폭력 부분만 조사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찰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조사단을 보고 전혀 직권남용 부분은 수사를 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사 개시일로부터 85일 만에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끝내는데요.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수사 개시 후 수사한 기간이 29일이었습니다. 거기 박영수 특검팀에서 어떠한 수사 결과를 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이 조사단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 미진은 사실 저희가 기소를 한 상태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내용을 보신다면은 조사단이 1차로 구속 의견을 보고했을 때 검찰총장이 구속 요건 사실에 집중해서 보완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구속 요건 사실도 수사하지 않은 상태로 1차 구속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조사단이 2차로 검찰총장에게 구속 의견을 보고했을 때는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검찰 스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런 위원회를 회부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면피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회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부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그 사유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였습니다. 그것은 장기간 수사를 하고도 범죄 성립 여부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저에 대해서 품명지청 관련이 내려진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부당하다. 이 부분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안태근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덮었다는 것으로 알려진 최규일 전 지금 현 국회의원이시죠. 이분 등 주요 관련자는 소환하지도 못했고요. 관련 직원을 진술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는데 조사단에서는 이 관련 직원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마치 제 책임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 직원에게 당신이 진실대로 얘기했을 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 오히려 인사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 직원이 진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직원이 진술하지 않은 채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책임 전가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전달을 하였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는데 기각이 사유가 아까 보면은 범죄 구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완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아무런 보완 수사 없이 그냥 기소를 해버렸거든요. 그것은 법원의 최종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제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도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엄청난 2차 가해가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2차 가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법무부 검찰 조사단이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허위 발표를 하고 저를 음해를 해서 정말 전형적인 2차 가해 수법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면서 어느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서검사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제가 검찰 전체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안태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단체로 서검사가 우리를 비판을 했으니까 우리도 서검사를 비판하겠다. 우리도 그런 자유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어이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전형적으로 2차 가해가 가해졌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법무부에서 여러 번 허위 발표를 했고요. 제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허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수사 결과를 최종으로 발표할 때까지도 제가 문제시 되는 걸 명백히 반대해서 감찰을 하지 못하였다. 제가 사과해야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시까지도 허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허위 발표하는 것은 외부인이나 기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겠지만 저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너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음해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검찰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 가해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 요청, 처벌 요청을 수행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나는 각오를 하고 나왔지만 이런 2차 가해가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이 이후에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제발 불러서 조사라도 해달라고 정말 5번, 6번 정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조사단에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묵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서 저는 사실은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으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망을 하거나 하는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올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런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잘못된 성폭력 처리 관행, 또 공정성이 결여된 이런 사무 강화와 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떤 개인의 행복을 내놓고 사회적인 사실 자살 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단은 이미 예견된 수사 결과지만 국민의 그리고 내부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사실 스스로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저는 큰 욕심이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재판 결과가 어찌 되든지 조용히 기다리면서 나머지는 제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권력의 문제이고 검찰 내에서 권력 구조 속에서 물론 검사가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사실 의원님들도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남성 의원보다 약자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검사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검사라서 사회적으로는 강자라고 생각하지만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약자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자의 입을 어떻게 틀어막고 약자를 어떻게 공포심을 주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게 만드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한항공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그 박창진 사무장이 최초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누구도 동료들이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조연아 분이 비행기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 그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번에 다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천명의 박찬진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잊고 그냥 주저앉는다면 앞으로 검찰이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느 정도 힘을 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버티고 있으면 외부의 겁을 먹고 공포에 질려있는 검사들도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 용기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어떻게 처벌받는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어떤 루트의 촉발점이 되었고, 그러면은 검사라는 사람도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그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이후에 어떤 피해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보면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이 공소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찰에 공소유지를 잘 해달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피해자가 정말 자유롭고 안전하게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